미얀마 이 국경지대 중국이랑 약간 무정부 상태죠 여기가. 미얀마 정부군도 가길 꺼려하고 그러던 지역이었던 거를 중국 출신의 어떤 그런 깽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개최한 곳은 온라인 사기입니다. 사기. SMS 문자로다가 그 스팸 문자가 오는데 뭐 자기가 다짜고짜 승무원이래요.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들어오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또 데리고 오느냐, 이것도 사기를 쳐서 데리고 옵니다. 캄보디아 가가지고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납치, 중국 정보기관의 기획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다. 나에게 오는 스팸 문제 하나에도 국제 정치가 있다. 안녕하세요. 국제 시사문예지 파도입니다. 그 주변에 혹시 필리핀 그런 소식에 관심 많은 분 계시면은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주변에 필리핀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네, 이 친구들이 자꾸 되게 웃기는 뉴스라면서 저한테 이제 기사를 보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 필리핀 소도시 거기에 젊은 시장이 좀 당선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아주 이상한 뉴스였죠. 저는 처음에 그래서 되게 웃기다.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필리핀은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뭐 그런 그 출생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거 검증을 잘 안 하나? 그러면서 약간 그냥 웃기는 그냥 촌극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더 상황을 재밌게 만드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그 앨리스 고어라는 그 반반이라고 하는 뭐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마닐라에서 한 100km 정도 거리로 이렇게 논란이 됐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필리핀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막 도주하면서 하다가 그 결국 또 잡혀요. 거기서 필리핀으로 송환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 앨리스 고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공부 잘하고 컴퓨터 열심히 할 것 같이 생긴 약간 그런 인상인데, 근데 이제 되게 젊고 또 그 필리핀어 이제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필리핀에 그 많이 쓰는 그 따갈로그를 되게 그 능숙하게 잘 구사를 했대요. 가짜 국적 하면서는 일종의 슈퍼스타가 돼버리니까 인터폴이 잡아가지고 필리핀에 데려다 왔는데 그 와중에 필리핀 경찰 수장들이 이 사람이랑 이러고 셀카를 찍어요. 그래서 그게 또 셀레브리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셀럽이 돼버리니까. 셀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팬들도 많았겠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런 위주로 소식을 들어가지고 아 이게 관종 정치인이 사고 터뜨리고 그리고 또 다른 관종 공직자들이 사진 찍어서 빈축 사고 셀카 찍고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뉴스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앨리스 고어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도 그렇고, 이 배경에는 인터넷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약간 그런 불법 사이트 같은 거 이런 데 사이트를 가면은 꼭 보면 옆에 이렇게 도박 뭐 이런 사이트만 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것도 연관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온라인 그런 불법 도박 사이트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일구어진 어떤 거대한 제국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젊은 38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보면은 개인 헬기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16대가 있는데 뭐 슈퍼카들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 맥클라렌 그 전 세계 350대밖에 없는 차 중에 그 한 모델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도대체 뭔 수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 배후에는 이런 뭐가 있는 거죠? 거대한 이 온라인 도박 조직이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시장 되고 나서부터 시장 지무실 거의 바로 뒤에 어떤 이렇게 정체불명의 건물이 엄청 커요. 그 공장 같은 건물이 그게 이제 이거 하는 곳이죠. 갬블링, 그 온라인 도박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몇 명 정도 모아놨을까요? 그게 그 정도 크기라면은. 사실은 미얀마 이 국경지대 중국이랑 약간 무정부 상태죠 여기가. 무정부 상태. 옛날부터 반군 활동도 많고 이랬어서 어느 정도 약간 그 미얀마 정부군도 그냥 가길 꺼려하고 원래 그러던 지역이었던 거를 이제 그 중국에서 중국 출신의 어떤 그런 깽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좋게 말하면 군벌이고 나쁘게 말하면 깽단이 그런 거죠. 깡패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이제 대규모로 어떤 뭐 카지노나 뭐 이런 단지들 처음에는 카지노 꼭 이런 걸로 시작을 온라인 카지노. 그렇죠. 진짜 카지노인가요? 진짜 카지노도 했었어요. 카지노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카지노는 물리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500명일 텐데. 그렇죠. 근데 온라인은 24시간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이런 온라인 도박 그런 시장이 대충 한국 돈으로 치면 한 2,000조 원? 와. 그 정도 그 규모가 된다고. 2,000조 원이요? 네, 2,000조. 아이고.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얘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개척한 곳은 온라인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 도박하고 사기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온라인 도박의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쉽게 이제 사기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기가 있을까요, 그게? 특히 저기 그 외국 메신저, 뭐 텔레그램이나 뭐 왓츠앱이나 맞아. 텔레그램도 오더라고요. 네, 텔레그램도 많이 오고요. 왓츠앱이나 그리고 또 요새 들어서 아마 이 거의 한국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은 요새 계속 그 SMS 문자로다가 그런 저기 그 스팸 문자가 오는데 그렇죠. 자꾸 막 뭐 나 좀 있으면 서울 도착하는데 뭐 만나자고 그리고 길 좀 안내해주세요. 네, 뭐 그런 얘기하고. 이름 보면 미모 여성일 것 같고. 뭐 자기가 다짜고짜 승무원이래요. 이런 게 다 지금 대부분 기법이 뭐냐면은 김에디터한테 특별히 많이 오네요, 이런 것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요새는 저도 많이 와요. 한 몇 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다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게 그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이렇게 그렇죠. 조직들. 메시지가 와서 네. 저 이제 보면 생각하죠. 아니 뭐 이런 거에 혹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죠. 근데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있는 그 사람들 전 세계에서 모으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집에는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속아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잘 꼬드겨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안 그래도 그 로맨스 스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당해요, 그게? 그거는 이제 좀 더 네.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들어오죠. 이를테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래서 친구 신청이 들어와요. 네. 그냥 근데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서 받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냥 메시지나 이야기를,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친분이 쌓였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를테면은 돈을 달라고 그러나요? 뭐 내가 한번 너를 만나러 가고 싶다. 아니면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비행기 값을 이렇게 요구를 하진 않고 왔는데 내가 근데 지금 공항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 공항에 이렇게 갇힌 상태인데 뭐 얼마를 조금 좀 저기 해달라. 카드가 안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람을 유인을 해가지고 심리를 잘 알겠지, 그 사람들은 사기꾼들이니까. 그렇죠. 네. 하는 거를 그 중국식으로는 사주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살 그리고 저기 주가 뭐죠? 그 돼지 돼지저. 네. 살저판이죠. 맞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돼지 잡기.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먹기 전에 일단 먹여서 키우지 않습니까? 통통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키우는 거를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돼지 잡기 스캠이라고. 그 돼지는 기분이 되게 좋겠죠. 네, 맛있는 것도 주고 잡고. 그렇죠. 초반에는 기분 좋죠. 나중에 이제 잡으면. 그렇죠. 살저판. 네. 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 시장 집무실 뒤에 있는 그런 큰 건물에 옛날에는 그냥 컴퓨터 쭉 놓고 거기 이제 서버 뭐 이런 거 돌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불법 도박 그냥 그런 것만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죠. 사람이 별로 필요 없겠네요. 네, 그냥 서버 관리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로맨스 스캠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름도 외워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름 이제 어떤 플레이북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 남자일 가능성이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이미 딱 이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뭐 그걸 맞춰서 하는 거. 맞춰서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또 데리고 오느냐. 이 사람들도 이게 그냥 돈 주고 고용하면 범죄주의가 아니죠. 이것도 또 이제 사기를 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좋은 일자리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보통 그 중국 본토 사람들이 많아요. 대만 사람들도 많았대요. 대만 사람들도 캄보디아 가가지고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날 만나러 뭐 캄보디아나 뭐 어디로 와라 해가지고 와서 와라. 네 그러고는 이제 납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이제 너도 지금 몇 명 더 데리고 와야지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강제 시키는 거죠. 그렇겠네 진짜. 네. 네가 지금까지 10건을 올려야지. 그렇죠. 그러면 너를 내가 우리가 풀어주겠다. 네. 그럼 되겠네 진짜. 그런다고 이제 당연히 순순히 풀어줄 리가 없고 할당량 못 채우면 또 맞고. 정기 고문 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죽는 사람들, 저기 미얀마 쪽에서는 죽는 사람들 많대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중국 사람들이 필리핀을 400만 명 방문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래요. 근데 지금 그 당국에서는 좀 의심하는 게 그 전에 기간에 비해 가지고 갑자기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2배 낸 거에서 많은 부분은 이렇게
이 불법 도박, 불법 사기 쪽으로 일하러 온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가능성이 있죠. 이거 이런 사람들 갖다가 뭐 시금치 농부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로 시금치라는 단어랑 도박이라는 단어랑 이게 발음이 비슷하대요. 네. 뭐 미얀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히 그 국경지대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고 상태죠. 예. 이러니까 뭐 이제 중국의 그런 조직들이나 이런 데들이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쉬웠다고 할 수도 있는데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는 약간 친중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라오스는 워낙 친중적이고 지금 전 몰랐는데 훈센 정부도 은근히 친중적인 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해돼요. 근데 필리핀은 원래 미국에 가까운 나라잖아요. 사실은 필리핀은 그래도 국가 어느 정도 정부라든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뭐 반군이 있다거나 네. 내전 상태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이런 정도는 이제는 거의 사실 중국의 어느 정도 위성 국가 같은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이게 이제 사실 제일 그 의문스러운 지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 필리핀의 어떤 지난 역사에서 네. 특히 이제 상당히 이제 반미 친중적인 그렇죠.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그 전직 대통령 이제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두테르테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테르테가 들어오면서 이 소위 필리핀 역외 온라인 그 도박 운영 사업 네, 그렇죠. 사업. 이걸 이제 그 보통은 필리핀 안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POGO, 그러니까 포고라고 불러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포고라고 하는 이 사업을 되게 그 적극적으로 중국 쪽에 개방을 해서 육성을 시켰던 게 이제 두테르테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외국의 어떤 기업이 예. 필리핀에서 그런 온라인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익숙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종의 약간 경제 자유구역 같은 그렇죠. 식으로 그런 그렇죠. 비슷한 예. 식으로 열어주는 거죠. 특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 그래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 벌면은 세금 좀 내고, 그렇죠. 예, 세금 다 낼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좀 그런 고용이 필요하면은 필리핀 현지인들도 좀 고용해서 고용을 일부는 하겠죠, 네, 당연히. 고용 창출도 좀 해주라. 약간 이제 이런 이제 약간 만든 거죠.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온라인 그러니까 도박이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도박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죠, 사실. 그 마작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그 중국 사람들의 그런 도박 사랑은 정말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반드시 도박하는 곳이 있다고 할 정도로 도박을 좋아하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이 철권 통치의 무시무시한 공산당이라도 네. 이게 그 완전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해외는 통제가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온라인으로다가 네. 역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법 영업인 그렇죠. 셈이죠. 예. 그러니까 항상 온라인 도박은 꼭 온라인 사기랑 연결이 돼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도박 인프라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걸 되게 쉽게 사기로 그렇죠. 전환시킬 수가 예.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이제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엄청난 그런 도박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원료로 흘러가 보면은 이런 미얀마나 뭐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중국계 예. 그 범죄 조직 예. 이런 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그 이런 사례 중에 하나를 보도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건 또 이제 미얀마의 경우입니다. 별명이 이 깨진 이빨이에요. 깨진 브로큰 이빨. 브로큰 투스라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이제 미얀마 이 조직을 큰 조직 하나를 관할하고 있는데 워낙 그 국적은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중국계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계로. 네. 중국계인데 국적이 뭐 캄보디아일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간에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예, 중국 본토랑. 예. 미얀마 쪽에서 이 조직을 미얀마.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이제 지금도 그 미국에서 이 조직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은 이미 이제 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걸어놨지만은 뭐 미얀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그 체포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그냥 공식 석상 이런 데도 막 그냥 돌아다니고. 예, 미국만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앨리스 고어 사건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의혹이 되는 거는
왜 앨리스 거라는 사람을 굳이 시장까지 시켰을까? 굳이 시장까지 하는 건 약간의 나름 이제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눈물이 띄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위험 부담이 되게 정말 불똥이 튀어버린 거죠. 무슨 사고 났잖아요. 지금 네, 다 이제 드러나 붙어버리고. 정체가 드러나 버리고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하는 그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인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시장이 아닌데 아무도 그냥 있는데 그냥 그 논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렇게 거대한 건물을 만들고 있으면은 시장이라든지 경찰 같은 경우가 여기 또 공격 들어가고 감시하지 않겠어요? 예, 수사를 하겠죠. 근데 시장이 딱 돼가지고 그걸 다 막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 사실 그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은 그냥 뇌물로 그냥 뇌물. 당국자들을 구워 삼는 그렇죠. 방식을 보통은 취하잖아요. 뭐 1조 벌면 한 1,000억 정도 쓰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왜 갑자기 시장까지 직접 진출을 해서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몸통일까? 아하. 왜냐면은 그 보통 이런 그 사업에 이런 데서 예. 몸통은 직접 나서질 않아요. 아, 그럼요. 센 사람은 원래 뒤에 있는 거예요. 네, 저기는 숙주겠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아무리 봐도 물론 꼭 젊은 여성이라서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싸움인데. 예.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또 그 앨리스가 이제 체포되고 나서 알자지라 쪽에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아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던 이제 중국계 범죄 조직 두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떤 문서를 갖다가 알자지라에다가 제공을 하는데 네. 그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은 예. 이 앨리스 거를 이 시장에 출마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정보기관의 기획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서류를 갖다가 그거는 세네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알자지라 방송이 이걸 방송한 거고요. 네. 예, 그게 카타르 쪽에 있는 방송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서드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캄보디아의 그 두목. 네, 캄보디아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태국에 지금 태국에 있어요. 예, 그 갇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자기도 이 중국의 그 국가안전부 이제 그쪽에 이제 포섭이 돼가지고 그런 거기서 이렇게 어떤 지시를 받고서 움직였었고 앨리스 거도 마찬가지로 이 국가안전부의 어떤 지시를 받고 움직인 거다. 그리고 이 시장 출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보기관이 준비를 해가지고 한 것이다. 아, 뒤에서 국가가 나서가 중국 국가가 나서가지고 도와줬다. 예, 당국이. 예. 이 사람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단순히 뭐 온라인 그런 도박 뭐 이런 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계에 진출을 시켜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획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중국이 이제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대1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큰 파문이 됐죠. 근데 중국 당국이 정계 진출시키는 거는 오케이인데 알겠는데 그걸 왜 할까? 돈을 벌으면은 이게 송금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중국 당국으로 송금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목적이라는 거는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것보다는 그 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해당 어떤 나라 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 증대를 시키는 거죠. 뭐 하나 정도 상상할 수 있는 게 뭔가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리면은 그 돈의 일부를 갖다가 이제 아까 우리 관리들한테 이렇게 뇌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뇌물이 예컨대 두테르테라든지 아주 센 사람들 한테 보낸다고 말한다면은 뭐 이야기는 되는 거예요. 네,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입증된 거는 전혀 없지만 아직은 없지만 아직까지 입증이 된 건 없고 근데 이제 이 이론이 한 가지 그래도 조금 그 해결을 하는 거 하나는 왜 굳이 앨리스 거 같은 사람을 갖다가 시장으로까지 보냈을까? 그럼 사실은 뭐 나중에 시장 해가지고 성공하고 나면 또 그 조직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다음에는 도지사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키워나가면 상원의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은 이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전임 그 두테르테는 그래도 친중 성향이 되게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억눌러 놓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마르코스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남중국해에서 그 필리핀 쪽 해경 인력이나 그 중국의 어떤 해경 쪽이랑 충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마르코스는 지금 한국 함정 같은 것도 주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함정들 수입해가지고 중국에 맞서겠다는 게 강하죠,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 이런 그 마르코스의
약간 반중적인 그런 그렇죠. 거를 어떻게 좀 카운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약에 만들 수가 있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정부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상상할 수 있다면은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두테르테 쪽에 가까운 사람들 뭐 그쪽을 갖다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들겠네요, 당연히. 최근에 나는 지금 계속 지금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르코스 계열, 그러니까 친미적인 쪽, 그다음에 친중적인 성격이 강했던 두테르테 이 두 정파가 지금 싸움이 좀 심해진다는 느낌 좀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금 이번 정부 사실 마르코스 정부 들어왔을 때 부통령이 그 두테르테 대통령 딸이잖아요. 네. 딸이 지금 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일종의 약간 제휴로 이 정권이 탄생했는데 지금 친미적인 정책을 강화시키면서 최근에 두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부통령 간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느낌. 그건 약간 막장일 정도까지 나빠졌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은 부통령을 탄핵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통령은 언론에다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암살당하면은 보복으로 그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그리고 뭐 국회의장을 살해하라고 내가 이 청부 살해업자들한테 이야기 다 해놨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과 부통령인데 우리나라에서 듣지도 못했던 욕이잖아요. 내가 암살당하면은 이 나를 암살시킨 대통령을 갖다가 암살하라고 지금 이 한 달 전에 뉴스입니다. 이게. 이러고 싸우고 있거든요.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마르코스 파하고 두테르테 파가 단지 정치적인 노선의 차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정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는 그 막강한 세력을 업고 지금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책 가지고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같은 경우도 단지 정책으로 싸운다면은 이게 간단하지 뭐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는데 국제 정치가 개입되고 나면 싸움은 굉장히 커져요. 네. 네. 마르코스 입장에서는 두테르테 당선이 돼서 어떤 그 정권을 잡을 수 있으려면은 두테르테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그 딸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그 부통령을 하겠다 해서 네. 일종의 제휴 관계를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맺어놨는데 5월 동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류의 당연히 또 그 제휴는 몇 년 못 가거든요. 지금 이제 한 2년 됐나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되니까 이제 깨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 들어가는 이제 과정인 건데. 그래서 그 필리핀 안에서는 만약에 두테르테가 그 탄핵이 이제 돼가지고 쫓겨나면은 그 다음 이제 그 부통령으로 임명되는 그 사람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마르코스 계열 그렇겠죠. 그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온전히 이제 정권을 다 마르코스가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이 마르코스가 약간 반미나 이런 성향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근데 오히려 마르코스는 이게 뭔가 역시 미국을 건들면 안 돼. 야, 미국이 세다. 미국은 건들면 안 돼. 뭐 이런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필리핀의 어떤 군사 기지에 대한 어떤 접근권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 미국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하여튼 전임자인 두테르테와는 확실히 다르게 두테르테는 친중적이었는데 이제 지금 마르코스는 친미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떤 장막 뒤에서는 이 친미 그리고 친중의 충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미국과 중국의 당국도 뒤에서는 뭔가 모르는 모종의 협력을 하겠죠. 도와주겠죠. 양쪽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도와주겠죠. 예. 필리핀만 놓고서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앨리스 구어 사건은 포고라고 하는 그 필리핀의 그 역외 그런 도박 산업 그런 그거에 대한 그 존재를 되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긴 했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은 정점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그 이런 포고 산업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마르코스가 일단 여거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떤 면허를 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통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필리핀에서는 아마 이제 이런 산업들이 조금씩 그 위축이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미 지금 얘네들이 너무 커져버려서 그냥 국제적인 어떤 규모의 그런 뭔가 이런 멕시코 카르텔에 비견할 정도의 그런 이거 사실 미국에서 마약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마약은 누군가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의 그 도박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온라인 도박을 갖다가 제공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로맨스 스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또 이게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뭐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서 지금 기승을 부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에 있는 카르텔도 이런 걸 보고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서 앞으로,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그 국가 정부의 어떤 정보기관이라는 이런 데들이 사실 되게 매력적인 그 그렇죠. 어떤 네트워크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얘네들 그냥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돈 옮기고 하는 거 좀 봐주는 대신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커넥션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죠. 매력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들은 그렇겠죠. 러시아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남미, 뭐 브라질 같은 나라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런 그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해서 되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온라인 도박 사기 조직 간의 묘한 관계, 이 묘한 관계가 아마 계속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사실 우리한테 교훈이 있다면은, 그럼 한국은 이런 세력들이 침투하는 걸 갖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전 모르겠어요. 한국도 보면은 한국의 공안 당국들이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실은 최근에 마약도 좀 많이 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마약에 늘었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도 침투할 가능성이 좀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공안 당국들, 뭐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걸 막는, 그러니까 마약, 그다음에 온라인 범죄, 뭐 이런 걸 막는 걸 갖다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물 셀 틈 없이 막아내는 작업들을 갖다 지금부터 안 하면은, 까딱스라면 우리가 또 그런 앨리스 고어 같은 사람이 한국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거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어떤 그런 사기나 이런 것들은 뭐 이를테면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가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뭐 한 돈 뭐 몇만 원 이렇게 뜯고 이런 정도의 사기가 아니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철없는 애들이 하는 장난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국가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를 해봐야 되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단지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도박을 둘러싸고, 그다음에 로맨스 스캠 등 그 온라인 범죄를 둘러싸가지고 일종의 국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롭게 계속 이야기를 갖다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앨리스 고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단순한 그냥 촌극 이상으로 엄청 많은 심지어 국제 정치까지 그렇죠. 엮여서 돌아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 그 파도에 소개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받는 이 이상한 그런 스팸 문자가 이게 단순한 그냥 사기 그게 아니구나. 나에게 오는 스팸 문자 하나에도 국제 정치가 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그 뒤에는 엄청난 조직이 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나서 빨리 지우십시오, 여러분들. 요새는 그 필터 앱들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저 하나 쓰니까 그거 이제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 앨리스 고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